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그냥 순수한 복수. 고구려의 복수는 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부귀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귀가 이 청을 거절합니다. 이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정말 문제 많은 임금으로 나오는데요. 얼굴이 예쁘다고 백성의 아내를 빼앗거나 바둑에 빠져 정치는 뒤로 한 채 놀기만 한다든지 무리한 토목공사를 일으켜 몰래 도림이란 승려를 백제로 보냅니다. 장수왕은 백성을 괴롭힌 계로왕을 벌한다는 명목을 앞세워서 한성을 포위하고 계로왕을 붙잡아 아차산성 밑으로 끌고 가 참수해버렸습니다. 걔가 자꾸 선을 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과거 고국 원왕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에 넘는 복수를 했습니다.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고왕 손에 죽은 건 맞지만 그래도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전사한 겁니다. 최소한 수치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죠. 하지만 장수왕은 한 나라의 왕을 잡아 처형했습니다. 백제에게는 쓰라린 패배, 여기에 씻을 수 없는 수치까지 안긴 겁니다. 이전에 설명했지만 과거 고구려가 백제한테 한 대를 맞았다면 고구려는 그에 대한 복수로 10대 이상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죠. 계로왕은 죽기 전 동맹을 맺었던 신라에 급히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에 신라의 자비마립간이 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성으로 왔습니다만 이미 계로왕은 참살당하고 한성은 박살이 난 뒤였습니다. 계로왕은 이와 함께 태자에게 뒷일을 맡기고 왕궁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태자가 눈물을 삼키며 한성을 떠나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로 가서 새롭게 도읍을 세우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22대 문주왕이죠. 이런 점만 보면 백제 계로왕이 토목공사하고 바둑에 빠진 건 용서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패급 왕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조선시대 선조는 임진왜란 때 왜군 쳐들어오니까 백성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저 혼자 살자고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계로왕은 임금답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다 잡혀 죽은 반면 아들에게만큼은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서 살 길을 마련해줬죠. 여기서 제가 너무 계로왕을 동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장수왕의 정복욕을 감안해볼 때 충분히 개연성 있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제는 과거 근초고왕 시절 평안도까지 세력을 넓히면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때와는 정반대로 고작 지금의 호남과 충청 일대에만 머무르면서 간신히 연명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반도의 젖줄 한강,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한강은 이제 고구려의 손으로 넘어갔죠. 예전에 백제 건국을 이야기하면서 삼국 중에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그랬는데요. 고구려는 이 무렵 한강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배우는 이 어마어마한 지도를 그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신라 진흥왕이 다시 이 한강을 빼앗기까지 80년간 한강의 주인으로, 아니 한반도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에게 광개토대왕비가 있다면 장수왕 때는 잘 아시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국보 205호고요. 과거 충주의 옛 지명을 따가 궁원 고구려비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충주 고구려비로 불리고 있습니다. 높이는 2m, 너비는 한 50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모양이 광개토대왕비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광개토대왕비와 비교했을 때 제작 연대나 비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여기 한 400자가량의 글이 적혀 있는데 마멸이 심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비가 장수왕 때 건립됐다는 게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데 반해 이 충주 고구려비는 이게 장수왕 때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 후인지 알 수가 없죠. 다만 고구려비인데 이곳 충주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구려가 여기까지 밀고 내려왔었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고구려 임금을 의미하는 고려대왕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고구려의 관직명과 또 광개토대왕비에 나온 고모루성과 같은 고구려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사이좋게 지내던 때부터 시작해 이후에 사이가 나빠져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대항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광개토대왕에 비해서 백잔이 처음에 송민으로서 조공 잘 바치다 감히 우리를 쳐들어왔다 하는 식으로 이번엔 이 충주 고구려 비해서 신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 비해선 빈약하지만 당시 한반도에서 고구려의 위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연표를 통해 봤지만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해 한강을 빼앗는 동안 중국 대륙에는 또 한 번 광풍이 몰아칩니다. 지금 장수왕이 한참 있고 계로왕 말미에 백제를 침략한 그때죠. 이때 중국 대륙 남쪽에서는 송나라가 멸망하고 소도성에 남제가 들어섭니다. 장수왕이 정말 오래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장수왕 혼자 왕위에 있는 동안 백제에서는 이렇게 7명의 왕이, 신라에서는 4명의 왕이 지나가고요. 물지, 자비, 소지 보이시죠? 그리고 이 중국, 빨강색이 중국의 남조를 의미하는데 장수왕이 즉위하고 남조에서는 왕이 아닌 무려 2개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참고로 이 남제는 훗날 장수왕이 죽고 10년도 못 가서 멸망합니다. 표 보이시죠? 문자명왕이 있는데 10년도 못 가서 소연의 양나라에 멸망합니다. 남제를 세운 소도성은 과거 송나라가 그랬듯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송이 아니고 남제가 됐죠. 고구려 역시 여기에 대한 답으로 남제에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놈의 부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귀의 사신이 고구려와 남제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혼 뭐야? 당시 남제로 가던 고구려의 사신을 납치합니다. 결국 고구려와 부귀는 또 한 번 외교적인 마찰을 빚습니다만은 나중에 부귀에서 이 고구려 사신을 놓아주면서 적당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다시 남제의 사신을 보내 국교를 맺죠. 부귀는 왜 괜히 질투를 해서 일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고구려는 남제뿐 아니라 부귀와도 안정된 외교 관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당시 중국의 양대 산맥이었던 북조 그리고 남조와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동아시아의 강자로 천하를 지배한 겁니다. 이후 장수왕은 재위 말년이었던 486년 다시 신라를 침공해 호산성을 빼앗으면서 고구려 건국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수왕은 재위 내내 중국과는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 질서를 안정시켰고요. 한반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남하 정책으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 속엔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요. 장수왕은 무려 78년이란 세월을 재위하며 태평성세를 누리다 491년 12월 98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수왕 내내 고구려를 견제하며 때로는 고구려의 외교관계를 질투하기도 했던 부귀는 장수왕이 죽자 부귀의 황제가 자신의 궁궐에서 직접 상복을 입고 고구려를 향해 애도를 거행할 정도였고 당연히 사신단까지 보내 조문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후 부귀는 고구려 다음 왕인 21대 문자명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부귀 황제가 애도하고 또 사신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수왕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제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후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태자 조다가 있었습니다만은 젊어서 병으로 죽은 건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시는 바람에 기다리다 못해 먼저 갔는지 아무튼 아버지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장수왕에게는 손자인 나운이 왕위를 이어받아 제21대 문자명왕으로 즉위합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다음 시간부턴 다시 백제로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꿀이었습니다.